다들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쉬셨어요? 한 주? 눈이 이렇게 살에 쌓여있는 거 보니까 또 멋지네요, 광경이 여기는. 절경이. 어저께 새벽에 올라오는데 눈발이 많이 날리더라고. 경보스로 타고 올라오는데 서울에는 눈이 많이 쌓였네. 부산은 눈 구경하기 힘들거든. 눈이 잘 오기는 와도 안 쌓이니까, 그죠? 저는 또 강원도에서 좀 오래 살아봐가지고, 충청도 강원도 이쪽에도 조금 절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겨울에 눈 오면은 항상 일이거든. 눈 치운다고 일이지. 근데 또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 보니까, 눈 치울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평창도. 부산은 한 번도 안 얼마 전까지. 부산은 네? 한 번도 안 내렸어요. 부산은. 아직까지 안 왔죠,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어요. 한겨울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뭐 제법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원래 좀 제가 한 두 달에 한 번 제가 이제 1대1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법회 보고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다음 주 한번 개인 인터뷰 좀 하고 다음 법회 때 개인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같이 1대1로 차도 좀 마시고 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이제 많이 쌀쌀해지 진짜 한겨울이지 이제. 좀 있으면 나는 크리스마스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지. 트리를 너무 빨리 달아서 그런가? 그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진짜 연말이지 이제. 그죠? 저도 원래 저는 어릴 때 겨울을 좋아했어요, 여름보다. 여름은 난 싫더라고. 겨울을 좋아했는데 또 그것도 여름 겨울을 할 거 없이 별로 그런 걸 안 타더라고. 어릴 때 예민해서 그런가 나는 여름이 못 버티겠더라고. 여름이 항상 처지고 봄 여름이 좀 그렇더라고. 가을 겨울은 좀 나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몸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거의 다 없어졌지. 어떤 이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물론 춥고 더운 건 있죠. 근데 이제 춥다고 해서 내가 몸이 어떻게 기복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지각이. 그러니까 추운 거는 추운 거고 더운 건 더운 거지. 그게 어떤 내 몸에 내 몸이라는 거는 이 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추우면은 따뜻하게 지내면 되고 더우면 좀 시원하게 지내면 돼.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예전에는 보니까 내가 계절의 영향을 받더라고. 어릴 때 내가 눈 뜨기 전에는 10대 때 20대 초반에는 여지없이 우리 이 공간의 영향, 계절의 영향 그런 게 시공간에 있는 거니까 팔자 영향인 거지. 타고난 팔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벗어나 버렸지. 이제 공부가 깊어지고 깨닫게 되면서. 그죠? 그런 것들 아마 저랑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무뎌지고 전혀 그런 어떤 태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잖아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도 생사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잖아. 꽃이 지고 꽃이 피고 하잖아. 그런 이 바깥의 생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그런 아주.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금. 그 공부의 덕이 아닌가. 부처님의 은혜인가, 진리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내가 바로 쉴 수 있고, 우리 생각을 하면 또 생각도 할 수 있지만도, 내가 이제 바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굳이 그걸 붙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자유자재한 거지. 내가 억지로 쓰고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유자재하게 융통이 되고 융화가 되는 거지. 인연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내가 할 생각이 아닌데도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덮어쓰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 그죠? 내 걸 아닌 걸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내 몸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깥에 어떤 것들이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돼버린 거지. 걱정을 미리 앞서서 한다거나,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힌다거나. 결국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는 생각으로밖에 더 괴롭히겠습니까? 마음을 써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괴롭혀가지고 잘 되면 모르는데 왜 괴롭혀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거 안 신기해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거든. 맞잖아요. 맞잖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건데. 그래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돼야 됩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이게 내가 내 용처가 밝아야 되는 거지 어디에 내 용처도 모르고 함부로 또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도가 돼야 되고 조도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딱 자기 안에 그 광명을 머금고 그렇죠 빛을 머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구속할 수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누가 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안락해지고, 자기가 편안해지고, 자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서영보살님도 오래간만에 좀 뵙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그래도 자주 못 오시고 이렇게 한 번씩 뵈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제 말귀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필요는 없거든.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내가 안락해지고 어디서나 부처를 만나고 있는 거지. 보살님 어디서나 부처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스스로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안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만사가 다 안락해지지. 미소님도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바쁜 일 잘 보셨나 모르겠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삶을 그렇게 가볍게 영위하십시오. 남의 말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 말은 그죠? 자기 마음이 그냥 쉬어져야 돼. 그게 좋은 겁니다. 죽을 조금 먹고 죽 식으니까 이렇게 법회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파축을 오늘 용산보살님이 좀 파축을 가져오셨죠? 오늘 저 6조 단경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6조 단경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지니 중생이 부처의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의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부처와 이제 중생이라는 그런 말을 쓰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도 이제 부처라는 것도 이제 우리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이제 진리를 보고자 한다면,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면 된다라는 거,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그 마음을 바로 보면 될 뿐인 거지, 따로 이제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죠? 중생의 그 마음을 바로 있는 그대로 비춰보면 되는 거지, 따로 부처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진리를 따로 알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처니 중생이 하는 것도 다 거기, 어디 부처에도 머무름이 없고 중생에도 머무름이 없어지거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를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따로 부처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부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부처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죠? 부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처가 잡히는 거예요? 만져지는 건가? 그죠? 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 그죠? 자기 당처잖아. 부처는 상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상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가 이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거든. 무상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움직이는 마음 말고. 중생이 부처의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중생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밝게 보지 못해가지고 어두운 거지, 따로 중생이니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거지. 그죠? 우리 자성 스스로가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깜깜 어두운 밤처럼 돼가지고 이제 순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껍데기에 갇혀가지고. 그죠? 따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왜 못 봅니까? 그죠? 자기 마음이 이렇게 상이 없이 이렇게 상이 없잖아. 뭐 살아있다는 말도 여기서는 또 허물이지만도, 그죠? 어떠한 것도 걸림이 없고 머무름이 없잖아요. 환하잖아. 빛이 환한 게 아니라 이게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고 어디에도 경계에 머무름이 없잖아요. 경계에 머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들어놓으면 자기가 이게 나중 되면은 소화가 되고 이게 습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환하게 이렇게 안락해지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런 아주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품이 이제,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사태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명해서 알면은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거고, 그죠? 어리석은 중생이, 그죠? 그 무명이 거쳐버리면 그 바로 자기가 그 본래 부처가 되는 겁니다. 본래 진리의 당처가. 부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깨달아서 갑자기 이게 마음자리가 드러나서 생겼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바로, 늘 이렇게 깨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중생과 부처가 똑같은 견지에서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험하고 왜곡되었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죠. 부처가 이제 마음이 험하고 이제 왜곡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부분에 집착하고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갇혀 있는 거지. 동일체가 되어 있는 거고. 중생들은 한 생각 일으키면 다 동일체가 되어버리거든. 그거를 실체화시키고, 거기도 그림이 들어붙는다고, 색깔이 칠해져 버린다고. 그게 오염된 거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살아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뭐 착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기준을 잡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생겨버린다고. 그죠? 기준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죠? 그 기준이 자기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도 기준이지만, 그게 산은 산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또. 그죠? 그렇잖아. 산도 치워버리고, 물도 치워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이상해지나?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산은 산이고, 산도 치워버리고, 물도 치워버리면 뭡니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견지입니다. 그죠? 산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허공과 같아졌다. 이거는 이제 일고에 떨어진 소식이고, 산을 치우고, 물을 치워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이 딱 나와야 돼. 그죠? 그게 이제 눈 밝은 사람이지. 그죠? 말에 안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왜곡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이제 분별심을 내가지고 스스로를 가둬놓는 거지. 안 가둬지는데 지금 가둬지나봐, 자꾸. 어떻게 가둬지? 그러니까 안 본래는 갇히지를 않는데 가둬진다라는 것은 아직 무지하다라는 거지. 무명이 있다라는 거지. 밝은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속는다라는 거지. 이게 재밌습니다. 이 중생 노름이라는 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으면 희한해요. 자꾸 형상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들러붙거든. 형상의 노름에. 그죠? 형상을 바로 시질 못하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고주면 곧 중생이 부처를 이룬다. 여기서 한 생각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평등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평등하다는 것은 한 생각이 평등하다는 것은 한 생각에 우리가 일심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일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아주 중요하거든. 이 일심이라는 것은 이 일심에 어떤 티끌 먼지가 껴있지 않으면 한 생각이 오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 중생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중생이 부처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진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이, 한 마음이 항상 상청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청정했다가 청정하지 않은 그거는 청정한 게 아닙니다. 중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떨 때는 깨끗하고 밝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어두워지고, 그거는 청정한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상청정한 거는, 청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게 안 들러붙어요. 그 중생의 분별은 어떤 정말 이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죠?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생각이 상청정한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되면 이제 부처님이지. 그죠? 부처님이고 자기가 눈이 열린 사람이지. 그러면 이 한 생각에 어떤 티끌 망념이 띄지를 않거든. 그죠?
자제권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항상 상청정하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지. 너와 내가 같다, 똑같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뭉쳤으면 안 돼.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부처이고 자기 부처가 곧 참된 부처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구하겠는가. 그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본래는 이거는 한 발짝도 나설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 이 광명은 늘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광명 덩어리를 갖다가 왜 그걸 본인이 왜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그죠? 늘 이렇게 하려고 하죠. 안 되면 저라도 보시면 이게 그게 공명이 됩니다. 본인도 그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거지. 미혹하고. 그 미혹하는 동안에는 이제 공부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혹이 다 박살이 나고, 미혹이 다 깨트려지고, 억겁에 그냥, 우리가, 그 미혹이라는 것도 결국은 업장이거든. 그 업장이 다 녹아 떨어지면은. 그게 업장이라는 게 결국은 한 생각이 미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업장이, 겉껍색의 업장이 여기서 지금 다 녹아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런 무사인이 되는 겁니다. 무사인.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죠? 사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마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면 또 그것도 이제 허물이기 때문에 뭐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겠지, 쓰고 나면. 너희들 자신이 그 마음이고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믿고 바로 통하고 바로 삼켜가지고 그냥 바로 소화해서 바로 삼켜가지고 털 것 하나 남김이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껍데기에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미혹하는 버릇들이 올라오거든. 의심하고 미혹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고 미혹이 남아있으니까 공부가 안 됐구나, 내가 밝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이 남아있고 미혹이 있더라도, 그죠? 이거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의심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고 또, 그죠? 여우 같은 그 장애를 부리는 그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볼 일이지, 그 장애를 없애거나 또 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굳이 애쓸 필요 없잖아. 애써서 그냥 우리가 의심이 남아있는 거 뭐 애를 쓰고 있던 거거든. 자꾸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몸이나 그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여우 의심인 거지 뭐 다른 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힐끗힐끗 보는 거, 남을 의식하거나 그것도 이제 의심인 거지. 남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남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인데.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지. 내가 남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고 남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남은 어차피, 남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변할 것인데. 남이 영원한 게 있대요. 신랑이 영원하대요. 돈이 영원하대요. 그걸 잘못 믿어버리면은 그런 변화에 자기가 큰 화를 입고 상처를 받고 아주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응? 언제부터 그게 내 거였습니까?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왔다 간 거지. 모든 인연이 마찬가지고, 그죠? 내게 없습니다. 어떤 인연도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만 좀 사무쳐도 괜찮잖아. 내게 어디 있나? 내게. 잠깐 내가 쓰고 가는 거지. 쓸 동안에는 내가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함이 있고 소중함을 스스로가 느끼면 되는 거지. 그 대상의 마음이랑 그건 별개라고. 그죠? 결국 그게 내 마음인 거지. 그지? 공부 진짜 쉬운데. 자기 마음이, 대상의 마음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대상이 자꾸 이러니까 그 마음이 대상에 물들어 버리잖아. 자기 마음이잖아. 그죠? 그 부처님은 오죽했으면 일체유심 좀 마음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수만 가지 종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에 있는 거는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지. 내게 아니라는 거지.
한물군도 세울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세울 수 없다라는 거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만족을 해가지고 채워놓고 그걸 좋은 걸로 여기거든. 그래서 이제 세간의 공부라는 게 좀 다릅니다. 세간의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제 얘기는 신랑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지.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집 나가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그죠? 인연은 늘 있는 거지. 버린다고 해도 그 인연이 사라집니까? 그럼 또 다른 인연이 또 만날 건데, 그것도 버릴 겁니까? 혼자 산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바깥에도 한 물건 새로 있다니까. 오직 이 일심에 통할 일인 거지. 대상 세계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대상을 내 걸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거 안 됩니다. 일단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들 젊을 때 연애대 보시고 지금도 결혼도 하셨지만 자기도 키워보고 안 되잖아. 어릴 때 애들이 내 말 좀, 부모 말 좀 듣지만 크니까 안 듣잖아. 자기가 더 잘났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이제 만든 현실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 주가 돼야 되는 거지 현실이 주가 되면 되는 게 아니지. 그죠? 현실은 인연 따라서 변하는 거고 이 거짓말 해도 뭐 단풍이지 그랬는데 또 이렇게 변해 있잖아. 그죠?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사라진다. 여기서 이제 현실이 사라진다는 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혹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이 현실 세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신랑은 그대로 있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뒤바뀌지는 않지. 스승과 처자가 뒤바뀌지는 않지. 그죠? 근데 내 미혹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이제 스스로 오염시키는 그 미혹이 사라지고 거쳐버리고 마음이 이렇게 마치 마음이 확 열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보더라도 다 모든 게 소화가 되고 다 그냥 섭수가 된다라는 것이 이 안으로 뭐 이렇게 섭수가 된다라는 게 일로 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섭수된다라는 게 원흉하다고 해야 되나 걸림이 없다고 해야 되나 자유자재롭게 이렇게 걸림없이 굴려 쓴다라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중생일 때는 법을 위해서 법을 믿고 법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눈이 밝아지고 안목이 열리고 내가 이제 진리의 당처임이 자기가 진리의 당처임이 분명해지면은 법이 나를 따른다고.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내가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그 자제권이 생기는 거지. 법에 기속이 안 된다고. 그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굴려 쓰지 자유롭게. 그죠? 근데 이제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다 돼가지고 그 부처님이지 그 정도 되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자유롭게 굴려 쓸 정도가 되면 쓰임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굴림이 안 되거든. 본인이 법에 치이기 때문에 그 치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이제 자기 이제 법의 그릇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이제 이 대법을 소화할 만한 그릇이 되면 다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다 독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잘못되면 미칠 수도 있고 뭐 광분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 가져온 밥그릇. 그러면 이제 이 대법이 쏙 다 소화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법을 자유자재로 굴려 써도 되고 접어도 되고 펴도 되고 자도 되고 누워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아무런 흔적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집니다. 그죠? 흰 거는 희다해도 되고 검은 거는 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또 흰 게 검은 게 똑같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흰 거는 희고 검은 거는 검습니다. 그렇게 자제권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야 되면 좋고 차 좀 마시면서 좀 이야기 좀 더 하고 갈까요? 너무 일찍 끝냈네. 부처의 이름으로 실수가 아닙니까? 네? 부처의 이름들은 실수라는 게 없을까?
그 실수라는 건 이제 중생들이 말하는 실수랑은 다르죠. 부처님 이제 공부에 있어서 실수라는 것은 내가 개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 개합이 안 돼 가지고 하는 짓은 다 헛소리고 다 망연된 생각이고 다 그거는 살림살이가 아닌 거지.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실수하고 실수 안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 그거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죠. 뭐가 실수고. 그러니까 개합이 안 돼서 하는 말과 언어와 행동. 개합이 안 됐을 적에는 실수란 말을 일반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개합이 돼서 하는 거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겠지. 바로 진리에 당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기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중생들은 다 실수하지. 모든 게 다 업장이 되고 다 실수입니다. 부처님은 실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죠? 범해지지가 않지. 그게 이제 아주 불가사의합니다. 깨달은 자와 이제 눈을 못 뜬 사람과 못 뜬 사람의 차이가 안 범해집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부처는. 바라밀이 다 구족이 되어 있죠. 육바라밀이 이렇게. 그 자기가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그치? 실감이 돼요. 근데 개합이 안 될 때는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영몽텅구리라는 것을 지금 깜깜해졌다라는 거는 그건 다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휘두르고 뭘 또 얻으려고 그러고 책을 보고 이러면은 또 덮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아주 일상을 간소화하면서 입은 닫고 자기 할 것만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야 돼.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아르마리를 더 구하고 찾고 뭘 남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그러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면은 더 덮입니다. 중생들은 다 실수지. 하면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무명해서 하는 짓이니까 다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실수가 아니라. 그죠? 그것도 이제 다 중생 세계의 일인 거죠. 중생들이 하는 노름인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노름들도. 그죠? 차 좀 마시고 이렇게 좀 담소 좀 너무 일찍 가면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래도 눈이 많이 받아. 올해 이따가 연말 좀 지나고 봄 좀 돌아올 때쯤에 또 놀러 한번 갑시다. 이번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정신 잘 놀던데. 여유 언니랑 뭐 나랑 저랑 같이 가면 재밌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 와도 같이 있다 보면 또 아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파. 집에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프지. 집에 가서 아파. 그것도 신기하네. 거기서는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막 같이 지려가지고 먹고 떠든다고. 뭐 열이가 이리 갔다 몰려갔다 저리 갔다 몰려갔다. 저도 서울에서 젊을 때 좀 오래 살았는데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오래간만에 또 겨울을 맞이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많이 서울이 추웠지, 많이 추웠지. 부산은 겨울이 그렇게 안 춥거든요.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 좀 다가올 때쯤 되면 또 한번 갑시다. 저랑 같이 가면 좋습니다. 계좌 제약이 안 먹는. 방이 괜찮았죠, 그쪽에. 침실도 그렇고. 아니 언니는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있고 이동이는 그때는 그렇잖아. 밀고 나가야 돼. 난 완전 완전 그러잖아. 투영을 치우는 거. 다음에 한번 해봐. 알 수 있어. 재밌었어.
옮겼어 그냥 머슬러. 옮기게 되면 한번 부산에서 또 한번 모이죠. 옮겨가는 집에서 공간이 좀 더 넓으니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분위기가 또 지금 있는 데랑 좀 다르거든. 그 집에 쫑쫑질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응? 아지. 이번에 1등분해서 4명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호박 맛있어요?